왠지 그때 우리 나무를 주웠었는데 그걸로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볼까요? 그래요. 그때 우리가 주웠었던 나무 참중나무이거든요. 근데 이 나무는 외부에 한 3년 정도 방치돼 있었다 보니까 수축이 될 대로 됐어요. 그래서 충분히 말라 있는 상태다. 그리고 나무 종류를 우리가 보통 소나무라든지 월넛, 오크, 애쉬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연질의 나무, 소나무 같은 경우는 수축이 그걸로 인해 갈라짐이 추후에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된 하드우드 계열의 목재를 사용하는 게 나중에 치수의 변화로 인해서 콘크리트와 나무가 이렇게 좀 분리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. 그리고 이질재, 콘크리트와 나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틀을 박아놨어요. 얘가 콘크리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. 사전에 작업을 할 게 콘크리트와 나무가 닿는 경계면에 나무는 다공질 소재이다 보니까 흡수가 돼요. 배합수를 쫙 빨아먹거든요. 그거를 프라이머로 막아줄 거예요. 그 나무가 배합수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강도가 좀 약하게 발현되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예요. 그 전에 이제 윗면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가 틈으로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나중에 제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테이프로 그 부분을 붙여가지고 콘크리트가 묻는 걸 좀 막아줄 거예요. 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일단 놓고 자, 발라줍시다. 제가 좋아하는 스펀지로 자, 프라이머를 한번 했는데 프라이머가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2번 정도, 총 한 3회 정도를 더 발라주면 표면으로 이 배합수가 흡수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. 우리는 좀 말렸다가 한 2번 정도 더 마른 상태에서 탓을 해보도록 합시다. 프라이머를 이제 한 번 더 바를게. 자, 이제 프라이머를 발랐고 몰드를 준비해놨어요. 이렇게 이 PB 몰드를 조립하는 거는 이전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우리가 나무를 배치를 할 때 보이는 면이 아래로 몰드 표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. 저는 그러니까 일자로 하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 나무를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. 보통은 나무가 평평하지가 않고 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구석을 해서 위에 무거운 걸 눌러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콘크리트와 나무가 떨어지려고 하는 속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무가 살짝 이렇게 휘어있긴 하지만 그거 그냥 무시하고 나무 형태 그대로 타설을 하고 콘크리트가 약간 좀 울퉁불퉁하게 나올 수는 있는데 최대한 후광으로 그 평평한 정도를 맞춰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몰드 우리가 준비가 다 됐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, 이 우드인 콘크리트를 만드는 거에서 시행착오 없이 바로 성공을 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. 왜냐하면 콘크리트와 나무를 접목을 한다라는 시도 자체가 사실 넌센스예요. 일반 강도 콘크리트를 만약에 나무랑 접목해가지고 한다 했을 때 과연 잘 붙어 있을 것이냐, 사실 그럴 수 없거든요. 왜냐하면 나무도 수축을 하고 팽창을 할 거고 일반 강도 콘크리트는 수축량이 생각보다 꽤 커요. 그러면 당연히 수축으로 인해서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런데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. 실패 확률을 최소로 하는 건데 오늘 저는 어떤 재료를 쓸 거냐면 이 미크리트 네벨링이라는 재료를 쓸 거예요. 이 재료는 원래 이제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셀프 네벨링이라고 해서 바닥 마감을 할 때 쓰는 소재예요. 이제 최근에 이 재료를 활용해서 소품을 만든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적용하에도 아주 훌륭한 소재예요. 왜냐하면 UHPC 믹스나 일반 강도 콘크리트는 수축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이 네벨링은 첫 번째 아주 우수한 성능 중에 하나가 무수축에 가까워요. 왜냐면 바닥에 한 3mm에서 5mm 정도 바닥재를 타설하고 나서 만약에 수축이 발생하면 얘가 다 껍질처럼 들고 일어나 버리거든요.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단연간의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배합 설계 과정을 거쳐서 무수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치수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UHPC 믹스를 쓰지 않고 이 네벨링을 써서 이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. 대신 이제 UHPC 믹스보다는 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세면대라든지 아주 조직을 치밀하게 해야 되는 제품을 만들 때는 UHPC 믹스를 당연히 써야 되지만 이 우드인 콘크리트 테이블에 한해서는 네벨링을 추천한다. 두 번째 특성은 접착력이 있어요. 우수축 플러스 접착력이기 때문에 다른 소재와 접착이 잘 되는 거예요.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게.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속경력이에요.
UHPG 믹스 그때 우리 세면대 타령할 때 48시간 이후에 타령하기 권장했잖아요. 네벨링은 20도 기준으로 했을 때 4시간, 8시간이면은 일단 초결이 와요. 왜냐면 바로 그 다음날 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강도가 아주 빨리 발현될 수 있게끔 배합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소품을 만든다 그랬을 때 몰드 회전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빨리 경화가 되는 성능이면은 조금 더 제품의 생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세 번째 특성은 빨리 경화된다. 한 20도 정도 기준은 4시간이면은 경화가 돼버릴 거예요. 물론 이제 4시간에 타령을 할 수 있겠지만 얘가 갖고 있는 강도가 뭐 40이라고 하면 그 4시간 이후에는 한 20 정도 발현이 되고 그 이후로 20 정도가 더 발현이 되니까 더 기다릴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은 타령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. 자, 한 가지 팁. 이제 콘크리트 제품을 제작할 때 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미리 계산을 하면 재료 준비하는데 편리하잖아요.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콘크리트의 밀도가 2.3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무게를 구할 때는 부피 곱하기 밀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. 만약에 1리터짜리 콩이 있다. 거기에 꽉 채웠을 때 콘크리트 무게가 몇일 것이냐. 아까 밀도가 2.3이라고 했잖아요. 그럼 1리터 곱하기 2.3 하면 2.3kg가 되는 거예요. 이게 120cm에 60cm에 3cm 그 부피를 구해보면 이제 계산기로 구해보니까 21리터가 나와요. 21리터 곱하기 밀도가 2.3이라고 했죠. 2.3을 하면 무게가 50kg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부피를 내가 리터 단위로 구할 수 있다. 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다. 거기에 밀도 2.3을 곱하면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양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. 그렇죠? 그럼 오늘은 저희 네벨링을 가지고 미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. 네벨링 같은 경우는 바닥재로 쓸 때는 22% 정도 물비를 쓰는데 제품으로 쓰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더 낮춰도 돼요. 오늘은 18%를 써가지고 미싱을 해볼 거예요. VD 20kg에 18%인 3.6kg 물량이 이미 계량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두 개를 미싱을 했는데 하나는 섬유를 넣고 하나는 섬유를 안 넣었어요. 이제 섬유를 넣었을 때 잘 분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분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상판으로 쓸 거기 때문에 밑면에 섬유가 노출되면은 약간 밑쪽으로 거슬릴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섬유를 넣지 않는 걸 먼저 타설을 해서 1차 층을 만들고 그 위쪽으로 섬유를 넣은 거를 타설을 해서 뒷부분에 힘이라든지 이런 걸 보강하는 기능을 부여해 줄 거예요. 자, 그러면 섬유를 넣지 않은 것부터 1차로 타설을 해볼게요. 타설이 이제 끝났네. 타설 중간에 나무가 아무래도 부력이 있으니까 떠서 나무를 이제 눌러주기 위해서 무게를 올려놨고 나무가 이제 눌렸겠죠. 타설은 잘 끝났어요. 우드인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난도가 높아요.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처음부터 본 제품으로 하지 말고 꼭 테스트를 작게 해보신 다음에 재료 물성이라든지 또 나무와 콘크리트가 만났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신 다음에 본 제품 만드는 거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거 타령하고 면 가는 작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